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진짜 한 주를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 진짜 시간을 진짜 알차게 보내려고 정말 노력하고 또 이렇게 일이 또 막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콜드콜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느낀 건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아, 그걸 또 더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제가 이제 새마을금고에 갔는데 저희 이제 엄마 이제 상속 관련으로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엄마의 그 돈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하라 이제 법원에서 변호사님이 어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와 그게 정말 이번 주 한 주를 다 썼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했나? 계속 지역은행 보험사 막 서류 띄고 막 진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족들이 저희가 6남매라서요. 6남매 중에 그 한 가족이 이제 한 사람으로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이 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은행마다 다 위임장 받고 가족들이 다 인감증명서며 제가 17개 보험사랑 포함해서 17개의 이제 기관을 다 다녀야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도 막 아산도 있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또 더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서류 하는 데에서도 막 이제 추가적인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나머지 가족들은 다 상속을 포기하고 이제 대표 상속인이 저라는 이제 그 판결문을 갖고 이제 다녔죠. 안 그러면 그 지역마다 있는 가족들의 유임장과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그것도 17장을 다 받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인감증명서도 다 받아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게 복잡한 업무 처리예요. 이렇게 상속이라는 건 법적인 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를 보냈는데 한 금융기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갔는데도 이제 막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이제 그 회사 내의 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 각자 인감증명서와 그 원래 형식대로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한 주를 그 일 가지고 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서도 진짜 순간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건가? 근데 저도 이제 새마을금고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든지 그냥,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타 기관에서는 그거 가지고 대처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저하고의 대화가 없이, 그러니까 고객하고 대화가 없이, 이런 경우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는 그 기관에서는 그냥 무조건 안 된다예요. 그 룰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상황이었으면 아 그래요? 그냥 조금 얘기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제가 그냥 가서 그 원래대로 방식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를 딱 다니면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법인 용업도 배우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있기도 했어요, 영향도. 근데 제가 콜드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공급자로 있을 때랑 이제 소비자로 있을 때 하고의 이 자세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닌지의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거기에선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안 되는 거는 그 회사 룰이지만, 제가 가져간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 서류를 폈대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중간이기 때문에 아마 애매할 거예요. 어려워요. 본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보험, 연합회라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공제라고 하는데 그쪽에 전화해서 그 담당자에게 의뢰를 한 번이라도 해볼 텐데 아예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콜센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콜센터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어차피 안내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뭘 한다고 해도 답변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상황에 법에서도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도 해준 상황을 지금 다 일처리 그 원리대로 막 몇 천만 원, 몇 억도 아닌 걸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럼 담당자를 그러면 알려주셔라. 전화번호를 주시고 뭐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분도 마지막으로 한 번 그러면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돼서 이제 문자로 안내를 받은 것이, 그러면 그 서류로 한번 서류를 제출을 해보고 그때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그 담당자랑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다가 정말 안 된다 했을 땐 그때는 원래대로 형식으로 해주셔라.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한 5번인가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이게 미비돼서, 그리고 되게 제가 그 안에 앉아 있어서 좀 시간을 저는 빨리 줄이고 싶었고 그 한 번 갔을 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우선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한 5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당일에도 갑자기 뭐 추가 서류가 또 필요하다라고 막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은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처음보다는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네, 알겠어요 했으면 저는 아산, 천안, 청주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서류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저희 언니 중에 한 분이 먼저 이제 또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또 먼저 이제 천국에 간 언니가 있는데 그 서류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파악이 돼서 제가 이제 또 더욱더 확실하게 알았죠. 상속 관련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그리고 그 배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기관들은 이제 되게 완벽하게 거의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갔는데도 또 어떤 데는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렇게 상속이 만약에 먼저 저희 언니, 세상을 떠난 언니가 혼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 조카가 있다면 조카에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없으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기관은, 이거는 다른 기관이에요. 갑자기 이제 그 언니의 아빠, 저희 아빠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 밑으로는 내려가도 이런 경우에는 위로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도 잘 모르니까 알아보고 저한테 거기에 그냥 한 40분인가 1시간을 거기서 지체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저희 상황 같은 경우에 AI한테, 챗GPT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여주고, 결국에는 한 40분인가 1시간 기다려서 결국에는 이제 처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들이 정말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어쩔 수 없지라고 돼버리면 그냥 나의 시간도 나의 돈도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은 그냥 되게 사려 깊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간, 상대방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고, 제가 이 일을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 직장인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일주일을 뺄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더 조급하겠죠? 근데 갑자기 막 필요한 서류들이 막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죠? 제가 가기 전에 콜센터들한테 다 전화해서 서류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막 원본이 필요한다 안 한다 할까 봐서 그 기간마다 총 17부씩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느꼈고요. 그러니까 아이승환 대표님이 우리의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느꼈고, 그리고 또한 저도 고객을 진짜 도우려면, 그래서 고객에게 자격 조건이라던가, 고객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만약 그 고객이 정말 자기 앞날을 돌보지 않고, 만약에 정말 뭐, 365일 중에 진짜 거의 잠도 못 자가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 고객한테, 고객님, 건강 챙기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라고 했다면 그게 들어갔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는 저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고립식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경청을 하려면 더 질문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질문도 해야 되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고립식 질문들을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가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많은 기관들을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한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냐? 뭐, 이런 소소한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이걸로 다들 해주는데, 이걸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고객님, 그러면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서류를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직장이 오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려 질문을 했다면, 오히려 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은행은 사실상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러한 대화와 이러한 소통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구나를 또 느끼는 경험이었고, 이렇게 제가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콜드콜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롤플레이와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했던 행동들이요. 결국엔 그냥 놓고 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저의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만약 거기서 저의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 가족들의 시간까지도 버렸을 거예요. 제가 담당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만약 그 안에서 그런 해결 방안들을 그냥 놨다면 가족들도 그 일일이 다 인감증명서며 인감도장 거기 사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꼬장부려서 진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 필요한 서류들을 다 진작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갖고, 그리고 변호사님한테도 질문을 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위임장이나 이런 것들 없이도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지도까지도 확인을 하고 간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필요한 서류들 같은 경우도 또 다시 이제 변호사님한테 또 문의해서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고 그냥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많은 걸 잊게 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루가 사실상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가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한 번에 변했을까요? 계속 1년 넘게 지금 콜드콜 배우고 그 다음에 PCM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거고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이 콜드콜은요, 성장, 뭐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영업하는 사람한테 콜드콜이라는 표현으로 그게 나오는 건데, 이 콜드콜은 그냥 영업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요, 의사소통, 대화하는 거에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뭔가 의사소통을 말하고 싶거나 나의 생각을 말하고 싶거나 상대방의 질문을 끄집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콜드콜은 PCM 교육은 반드시 들으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달라진 나를 발견을 할 거고요. 저의 유튜브 첫 영상과 중간 영상이랑 지금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하는 메시지가 달라져 있는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그 증명해내는 유튜브의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배움에도 불구하고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현금 흐름들은 점점 더 올라간다. 추가 소득을 올리고 싶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소통을 배우셔야 돼요. 그 의사소통이 있고 자기가 표현해내는 거, 자기가 고객의 거절을 반박하는 것들을 배우시면, 배우고 교육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롤플레이하고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 다음 중간중간 롤플레이를 계속 해가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성장하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됩니다. 현금은. 계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객의 거절을 왜 거절을 하는지 알고 그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면 고객은 고객의 성공권이 더 계약의 성공권이 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